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대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 하나와 아내가 있고, 딸이 커서 지금은 아내와 단둘이서 살고 있죠. 얼마 전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생겨서 이 사연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반응이실 겁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이라서 아이도 늦게 가졌어요. 그래서 노산인 상태에서 아이를 가지니 워낙 귀했고 소중했죠. 딸인 민정이는 아내가 아이를 2번 떠나보낸 끝에 3번째로 임신한 소중한 아이였고, 아이를 잃고 고통스러워하는 아내가 너무 가엾어서 아이 없이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했지만, 아내는 끝까지 고집을 피웠고 오랜 노력 끝에 민정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다행히도 건강하게 태어나 주었고 저희 부부의 삶의 원동력이었죠. 저희가 그때 40살이 넘었으니까 갓난아기가 얼마나 귀엽고 소중하겠나요? 그래서 민정이를 금이야 오기야 하며 다른 집 아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이면서 누구보다 열심히 키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부부들보다 나이가 많다 보니 체력적으로 뒤처지는 부분도 많아서 아이를 오랫동안 놀아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해 더 잘해주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다른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주말에 동물원이나 놀이동산에 가면서 행복한 추억을 쌓지만, 우리 가족은 근처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죠. 착한 민정이는 다른 친구들이 놀이공원 가고 동물원 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에게 때 한 번 쓰지 않았고, 집 앞 놀이터만 같이 가줘도 좋아해줘서 우리는 늘 딸 하나는 진짜 잘 낳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50살이 넘어가고 흰머리와 주름이 많이 늘어가면서 민정이도 그만큼 많이 컸어요. 민정이는 친구들이 많아서 자주 밖으로 놀러 다니고 한껏 꾸미고 다녔죠. 그리고 공부도 잘해서 늘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저희가 많이 챙겨주지도 못했는데 혼자서 척척 해내는 민정이를 보니까 언제 이렇게 다 컸지 싶으면서도 왠지 쓸쓸해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저에게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크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정이는 여자인 친구들이랑만 친했고 한 번도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 혹시 민정이 남자친구는 없대? 라고 물어보니 요즘 애들은 그런 거 다 숨긴다며 알아서 잘하고 다닐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몇십 년이 흘렀고 민정이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저와 아내는 더 늦기 전에 얼른 손주가 보고 싶었는데 민정이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군요. 민정아, 네 엄마하고 아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손주 얼굴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 아빠, 나 결혼하고 싶은 생각 없어.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아이는 안 낳을 거야. 애 낳으면 여자 몸 다 망가지고 일할 때도 차별한다더라? 난 지금이 좋아. 원래 결혼 안 한다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결혼한다. 아빠는 너 30살 되면 결혼하면 좋겠는데. 민정이는 결혼 안 한 채로 평생 저와 아내 옆에 붙어서 살 거라고 하더라고요. 선자리라도 만들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위 친구들의 아들이나 건너 건너 아는 괜찮은 남자들을 민정이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민정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에게 한 번도 만나고 있는 남자에 대해서 말해준 적 없는데 이번에는 잠깐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결혼까지 생각한 거 보니 좋은 남자이길 바랬습니다. 저와 아내는 너무 좋다면서 사위 보고 싶다고 했고 얼마 후 저희 집으로 인사를 드리러 왔어요. 한 번도 저희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를 정식으로 소개시켜 준 적이 없는 민정이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남자와 앉아 있으니 기분이 되게 묘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제가 원하던 사위의 모습이랑 조금 달랐습니다. 저는 남자는 자고로 듬직하고 어깨도 넓고 키도 커서 우리 딸을 지켜줄 수 있는 남자를 원했는데 민정이가 만나고 있는 남자는 피부도 하얗고 너무 마르고 어깨도 좁고 머리만 길면 여자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았거든요. 그 남자는 민정이와 오래 연애를 했다고 했고 생각외로 예의도 바르고 민정이에게 잘해주었습니다. 민정이의 취향이 이런 남자였구나 싶어서 아쉽긴 했지만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저도 좋게 보려고 했죠.
무사히 이야기를 마치고 그 사람을 보낸 뒤 민정이와 아내, 그리고 저까지 셋이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아빠, 엄마, 어때? 내 남자친구 괜찮지? 음, 괜찮긴 한데 왜 이렇게 마르고 가녀리니? 내가 원래 듬직한 남자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우리 잘 맞고 오래 사귀었어. 결혼 허락해 줄 거지? 음, 우리 딸이 좋다면 해야지. 그럼 이제 김서방이라고 불러야 하나? 그렇게 둘은 결혼을 약속했고, 김서방은 저희 집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김서방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해외에 계셔서 연락이 잘 안 된다고 했고,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의 손길을 많이 받지 못했다길래, 저와 아내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김서방을 아들처럼 대해줬습니다.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하면서 밥에 반찬을 올려주고 같이 시장도 가고 여행도 가면서 결혼 전에 벌써 친해졌죠. 그런데 저희 딸이 갑자기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인생의 중요한 날이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굳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지 않대요. 저와 아내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만 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둘은 결혼식을 하지 않고 혼인신고만 했다고 했죠. 딸과 김서방은 김서방 집에 들어가서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은 식구가 한 명이 더 늘었고 저와 아내는 내심 얼른 손주가 생기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딸과 김서방한테는 아무 소식이 없었고 정말 이러다가는 손주를 못 보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다 손주가 초등학생, 중학생 이런데 저만 손주가 없으니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김서방과 단둘이 있을 때 김서방, 아이 소식은 없나? 라고 말을 하니 김서방은 웃으면서 아무 대답도 안 하더라고요. 허허허 하며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혹시나 김서방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는 병이라도 걸렸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김서방에게 김서방, 우리 목욕탕 한번 같이 가본 적 없는데 가서 장인등 좀 밀어주겠나? 라고 했죠. 그런데 김서방은 아버님, 제가 목욕탕을 안 좋아해서요. 라고 하며 거절하더군요. 그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무슨 병이라도 있나 싶어서 걱정이 되었어요. 김서방에게 무슨 병인지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딸에게 조심스럽게 가서 혹시 아이를 안 가지는 이유가 김서방 때문이냐고 물어봤어요. 아빠, 그게 무슨 소리야. 그냥 내가 아이 낳으면 몸이 망가지는 게 싫어서 안 낳고 있었던 거야. 내 남편 건강해. 그래? 전 그렇게 애를 안 낳고 싶으면 입양이라도 해라. 정말? 아빠가 웬일이래? 아빠 옛날 사람이라서 입양 허락 안 해줄 줄 알았는데. 네가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어쩌겠니? 대신 무조건 아들로만 입양하렴. 딸은 애는 낳기 싫었지만 엄마가 되고는 싶었는지 바로 다음날 보육원에 가서 갓난아기를 입양해 왔어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그래도 집안에 아기가 들어오니 분위기가 확 살아났고 딸과 김서방 사이도 더 돈독해진 것 같아서 보기 좋더라고요. 저와 아내는 드디어 손주를 봤다면서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는 말까지 했어요. 아내와 저는 일도 그만두고 집에서 하루 종일 놀고 먹고만 하니까 심심했는데 바쁜 딸과 사위를 대신해서 손주를 돌봐주고 있으니 재밌었습니다. 손주는 사위 집에서 돌봤는데 사위 집엔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신혼집이고 저희 딸과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긴 하지만 딸 혼자 사는 것 같이 생겼었거든요. 남자의 흔적은 전혀 없었고 온통 여자의 흔적뿐이어서 저와 아내는 딸과 사이가 혹시 따로 살고 있나 의심을 했습니다. 남자라면 흔히 있어야 할 면도기나 그런 용품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얘네가 금세 사이가 안 좋아졌나 싶어서 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사이와 딸에게 솔직히 물어봤어요. 혹시 너희들이 따로 살고 있니?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주면 좋겠구나. 네? 아니에요. 저희 같이 사는데요. 그럼 왜 집안이 온통 우리 딸 물건밖에 없던가? 김서방 면도도 할 텐데 왜 면도기도 집에 없고? 아, 그것 때문이세요? 저 면도는 피부과에서 관리받고 있었고
김서방의 말은 뭔가 제가 물어볼 걸 예상하고 말한 것처럼 답변이 매우 자연스럽게 나왔고, 왠지 모르게 믿음이 가진 않았지만 딱히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찝찝한 기분을 품은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분가를 하고 있다고 한들 저희 딸은 알아서 잘하는 성격이니까 부모 속 썩이지 않고 해결해 갈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낮에는 저와 아내는 손주를 본다고 사위 집으로 갔고, 사위와 딸이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저희는 저희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느 때와 다름없던 어느 주말에 사건은 터지고 말았어요. 주말에는 딸과 사위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저희가 손주를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항상 집에서 둘이만 있는데 아침부터 저희 딸이 손주를 안고 오더라고요. 왜 왔냐고 물어보니까 사위가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손주도 놀아주고 그랬네요. 해가 지고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이 되어서 딸은 손주와 함께 집에 간다고 했고, 저와 아내는 같이 가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내일도 쉬는 날이니까 사위 집에서 자고 가고 싶다고 했죠. 그런데 딸이 극구 말리면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안 돼. 우리 아들 새벽에 엄청 많이 울어서 잠 못 자. 그리고 집 너무 더러워서 안 돼. 괜찮아. 엄마랑 아빠가 새벽에 아기 재워주는 거 도와줄게. 집도 치워주지 뭐. 김서방은 어디래? 안 되는데. 김서방 지금 연락 안 되는데 아마 친구 만나고 있겠지? 그럼 우리가 먼저 가 있자. 김서방 오면 깜짝 놀래켜주면 되지. 딸은 저희를 위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렸지만 저와 아내는 고집을 피워서 가게 되었어요. 가는 내내 사위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희는 재밌게 놀고 있느라 전화를 받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딸이 앞장서서 갔고 딸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사위가 있는지 문이 열리자마자 사위 목소리로 여보 왔어?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밖에서 놀고 있는 줄 알았던 사위가 집에 있다고 하니까 너무 반가운 마음에 사위, 우리 왔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저희보다 1초 정도 먼저 본 딸이 잠깐 나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아내는 힘을 쓰고 싫다고 현관문을 잡으면서 막무가내로 집 안으로 들어왔고, 그때 봐버린 사위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네요. 사위는 장발이었고 거실 중앙에 가발 같은 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김서방이랑 너무 똑같이 생겨서 여동생인가 싶었지만 김서방은 외동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있던 긴 머리의 여자는 아버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아버님이라고 말한 스스로에게 놀랐는지 말하고 나서 입을 막아버렸고, 저도 아내도 너무 놀랐죠.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머리가 굴러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저희 딸을 퍽퍽 때리기 시작했어요. 너 다신 그러지 않기로 엄마랑 약속했잖아. 그때 거실에 앉아있던 긴 머리의 여자는 저희에게 와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민정이를 너무 사랑해서 민정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랬어요. 그걸 보고 민정이도 저희에게 무릎을 꿇었고, 아빠 엄마 미안해. 어쩔 수 없었어. 용서해줘. 내 맘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라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위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딸은 여자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한 번도 이런 상황을 마주한 적이 없어서 저희를 속였다는 생각에 화가 난 저는 그 여자의 얼굴에 뺨을 내리쳤고 화를 주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였으면 남자라고 속이고 우리 집에 기어들어와! 당신 내가 고소할 거야. 그때 갑자기 민정이가 그 여자 편을 들면서 아빠! 왜 때려? 이 사람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아빠 속이고 싶어서 속인 줄 알아? 우리도 어쩔 수 없었어. 아빠, 나 여자가 좋단 말이야. 민정이의 마지막 한마디가 제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때 저는 옛날 사람이었어서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믿고 믿었던 딸한테 그런 배신을 당하니까 화가 났고, 여보, 당장 얘 집으로 데리고 가! 라고 하며
딸에게 화를 냈고 아내는 저를 말리면서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죠. 집으로 돌아와서 오랜만에 소주를 꺼내서 소주를 마셨고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제서야 퍼즐이 맞추어지더라고요. 딸이 결혼식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와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요.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도저히 딸을 이해할 수 없었고 당장이라도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방문을 두들기면서 아내가 들어오더라고요. 아까 말한 거 들어보니 아내는 이미 딸이 여자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여보, 아까 말한 민정이랑 약속한 건 뭔데? 사실 고등학교 때 말이야. 내가 우연히 민정이 책상 뒤지다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는데 그게 연애 편지였어. 내가 공부 안 하고 왜 이런 거나 쓰고 있냐고 뭐라 했더니 민정이가 갑자기 울면서 나 여자 좋아해 라고 하더라. 그때 나도 지금 여보처럼 격한 반응을 보였지. 그런데 민정이가 싫다고 다신 여자 안 좋아하겠다고 약속한 게 그거야.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 딸은 딸이잖아. 민정이가 여자를 좋아한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 민정이 그냥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 행복한 게 우리가 원한 거 아니었어? 그동안 우리 딸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딸은 어릴 때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의 말을 들으니까 제가 겉으로만 딸을 좋아했지 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더군요. 그리고 아내와 저는 같이 울면서 딸의 사랑을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너무 불쌍하고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냥 딸이니까 이해 안 하려고 해요. 어디서 당당하게 우리 딸이 여자를 좋아한다고 말하고 다니진 못하지만 그래도 창피하진 않습니다. 딸이 좋아하는 그 여자도 알고 보니 부모님께 제 딸처럼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유로 버려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락도 안 하고 혼자서 산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아내에게 찾아와서 속인 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저도 아내도 괜찮다고 우리 민정이만 위해달라고 했어요. 첫 만남 때 몸이 가녀리고 그랬던 게 여자여서 그랬던 거였고 집안에 남성용품이 하나도 없던 것이 사이가 안 좋아서 분가를 했던 게 아니었죠. 그래도 저는 아직 마음으로는 확실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는지 조금은 어색합니다. 제 나이 70살이 넘어서 별 신기한 경험을 다 해보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를 마치고 60대를 바라보고 있는 여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팔자가 참으로 기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2의 황금기를 맞은 것만 같네요. 아마 저와 비슷한 나이의 또래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희가 어렸을 땐 여자들은 공부하기가 참으로 어려웠어요. 사실 공부를 시킨 여자들이 드물었죠. 그 당시에는 공부하는 것도 다 돈이 있어야 했거든요. 집안의 남자들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어린 나이부터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전 밑으로 남동생이 2명이나 있어요. 아버지는 아주 엄하고 가부장적이셨지만 제 남동생들은 아주 다정했답니다. 누나라면 끔뻑 죽었어요. 제가 번 돈으로 공부하는 것을 미안해했던 기특한 동생들이었죠. 일을 해서 손끝이 다 상하면 몰래 약도 발라주는 동생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철이 없었지만 사랑스러운 동생들이었죠. 저는 성인의 나이가 되기 전부터 공장에서 돈을 벌었어요. 미싱 일을 배웠죠. 저는 그래도 손재주가 좋은 편이기도 했고 감도 빠른 편이라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익숙해져서 당시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돈을 버는 정도였어요. 그렇게 돈을 벌어서 동생들의 학비와 집의 생활비를 보태기 시작했죠. 정말 다치기도 많이 다쳤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어요. 옷감을 상하게 하면 저희를 관리하시던 아저씨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자들의 텃세가 심해서
제가 일을 잘하거나 윗사람들 눈에 들면 공장에서 일하는 언니들한테 끌려가서 맞기도 했어요. 그래도 철은 없지만 착하고 다정한 동생들 얼굴을 떠올리며 꾹꾹 참고 버텼습니다. 나도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다 믿으면서요. 제가 공장에서 가장 막내였는데 저보다 몇 년 더 일찍 들어온 언니랑 월급이 같더라고요. 원래는 혼자 일을 하기 몇 년 걸린댔는데 저는 반년 만에 혼자서 작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참 괴롭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루는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공장 언니들 텃세에 묵묵히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새로 들어온 2살 많은 오빠가 있었는데 괴롭힘을 다 막아주더라고요. 저에게 피해가 오지 않게 말이죠. 능글거리면서 장난스럽게 막아주니까 괴롭히던 언니들도 그냥 깔깔 웃고 넘어가고 그러더군요. 그렇게 매번 백마탄 왕자님처럼 위기 상황에서 저를 구해주는 오빠에게 제가 빠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였죠. 저와 같이 오빠도 저에게 빠졌고 우린 그렇게 눈이 맞았습니다. 저는 처음 하는 사랑이었어요. 처음 해보는 거라 그런지 정말 무섭도록 빠졌죠. 온 세상이 막 반짝반짝 빛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열심히 미싱질을 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희 담당 아저씨가 간식거리를 싸들고 왔더군요. 하나씩 나눠주면서 열심히 일을 하라고 했죠. 그런데 한 입 먹으려고 하는데 욱 하고 속이 막 울렁거리더라고요. 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임신을 했더라고요. 바로 오빠의 아이였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저희 집에도 알렸죠. 엄하셨던 아버지는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굴리고 다니냐며 매를 드시려고 했지만 동생들이 기를 쓰고 막아주었죠. 당시엔 어린 나이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게 당연시되던 사회였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도 이왕 이렇게 된 김에 서둘러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급하게 오빠와 저는 식을 올렸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간과했던 사실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시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란 거였죠. 오빠는 외동아들인데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요. 그때는 시부모님을 모시는 게 당연해서 저도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진짜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몸이 무거워지자 공장 일도 그만두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만 빼고 시어머니와 함께 했죠. 진짜 괴롭힘도 그렇게 독한 괴롭힘이 없었습니다. 원래 시어머니는 저보다는 나은 조건의 여자를 며느리로 삼고 싶어 하셨는데 애를 임신해서 결혼시킨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아 하셨고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싫어하셨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눈엣 가시였겠습니까? 막달이 되어도 제게 살림살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온갖 참견을 하셨어요. 임신한 배 모양도 딸을 낳을 게 뻔하다고 매 순간 저를 핍박했죠. 아들을 낳으라고 매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을 하는데 딱 미칠 것만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수차례 말했어요. 어머님이 괴롭히니 말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처음과 달리 시간이 갈수록 남편은 피곤하고 바쁘다며 저를 외면하기 시작했죠. 제가 잘하면 달라지겠지 라는 희망만 안고 견뎠습니다. 결국 출산의 날이 다가왔고 전 시어머님의 예상과 달리 아들을 낳았어요. 솔직히 속으로 다행이다 싶었죠. 아들을 낳았으니 대우가 달라지겠다 싶었지만 아니었어요. 남편은 여느 때와는 달리 아이에게 관심도 없더군요. 그래도 아들은 참 순한 아기였어요. 엄마가 힘든 걸 알아주는가 싶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피곤하면 피곤한 줄로만 알았고 힘들다고 하면 힘든 줄로만 알았어요. 아기를 봐야 해서 전 돈을 벌어올 수도 없었거든요. 아무리 저와 아이에게 차갑고 무심하게 대해도 견뎠습니다. 근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랑 친하게 지냈던 또 다른 공장 여직원과 눈이 맞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우개건이 있어요. 모른 척 했습니다. 잠시 놔둘다가 가정으로 돌아올 거다 하며 스스로를 세뇌했죠. 근데 그걸 시작으로 제가 묵인한다는 것을 알았는지 대놓고 이 여자 저 여자들을 만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속에서 천불이 나서 남편에게 제가 화를 내면 시어머니는 득달같이 쫓아와
제게 돈도 벌지 못하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으면 입 다물고 살라며 소리 지르곤 했죠. 남자가 바깥 일을 하다 보면 놔둘 수도 있다며 제게 이해하라고 소리치기만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저는 아들 하나만 보고 버텼어요.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죠.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 친정에 갔다 온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생들이 반기는 모습을 보니 숨통이 트이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에 들고 오려고 했던 선물을 시댁에 두고 와서 아이는 엄마 손에 맡기고 저는 오랜만에 홀가분하게 동생들과 함께 시댁으로 갔어요. 어차피 이 시간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두고 온 물건만 들고 다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서는 제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에 웬 낯선 빨간색의 구두가 놓여 있었고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남동생들은 이게 뭔가 하는 표정이었고 저는 현관에 우두커니 서서 구두만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들려와서 퍼뜩 고개를 들어보니 남동생 둘이 씩씩대면서 방문을 부수고 있더라고요. 놀라서 다가갔어요. 그런데 큰동생이 제 눈을 가리더군요. 누나, 이런 거 보지 마. 라고 하면서요. 저는 괜찮다고 하며 제 눈을 가린 손을 내렸어요. 참, 보지 말 걸 싶었죠.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전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낯선 여자는 저희를 동그랗게 커진 눈으로 쳐다만 보더군요. 그 상태로 저는 동생들의 손에 이끌려 시댁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막내가 탄식을 내뱉는 듯한 소리도 들렸죠. 아무리 내가 싫고 질려도 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인데 어쩜 이럴 수 있나 싶더라고요. 내가 정말 못 배워서 이러는 건가 원망이 되었어요. 친정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전 남편이 그렇게 제게 걸린 이후에 싹싹 빌러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바람은 점점 대범해지더군요. 동생들은 이혼을 하라고 난리쳤지만 전 고개만 저을 뿐이었어요. 점점 피폐해져갔죠. 아이의 울음소리도 지긋지긋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참 기가 막혔죠. 아침에 술에 떡이 된 남편과 새벽에 남편이 데리고 들어온 내연녀, 그 둘을 위해 해장국을 끓여다 바쳐야 했거든요. 그날따라 그 신세인 제가 너무너무 스스로가 불쌍해 보였어요. 그때가 계기가 되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더군요. 그때는 이혼이 흠이 되는 시대였기에 어디 말할 곳도 없었고 제대로 된 위자료도 한 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직업이 없단 이유로 아이의 양육권도 빼앗겼어요. 세상을 등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남자한테 버림받아 배 아파 낳은 자식도 빼앗겨 내가 삶을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생전 눈물 한 방울 흘리시지 않았던 아버지의 눈물과 어머니의 통곡, 그리고 남동생들의 애원에 마음을 다잡으려고 무던히 애썼습니다. 아이를 되찾겠다는 일념 하나로 정신을 차리고 일자를 구했고 삶을 살아갔죠. 그 사이에 아이를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의 횡포에 매번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하루는 어느 날과 다름없이 아이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시댁이 있는 동네로 찾아갔습니다. 자주 가던 슈퍼마켓 앞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저를 알아보고 나오셨어요. 아니 세댁, 왜 이제 오는 거야? 큰일 났어. 세댁 아기 입양시켜서 보내버린다고 했었단 말이야. 라고 다급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는데 아주머니는 남편이 재혼을 하기 때문에 아기를 입양 보내려고 하는 거라면서 제게 이런저런 말들을 조잘조잘 늘어놓기 시작했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시댁은 집을 비우고 사라졌더군요. 그렇게 모든 소식이 끊겼습니다. 그 이후로 시댁 관련 소식은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전 그렇게 아이를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제 세상 또한 무너졌어요. 화가 난 친정 식구들이 총동원해서 이잡듯이 남편을 찾아 헤맸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남동생은 제 모습을 보면 남편을 찾아 어떻게든 복수하겠다며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제가 뒷바라지에서 열심히 키운 동생들은 번듯한 직장을 가져서 성공했고 결혼까지 했죠.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어요. 저는 가슴속에 제 아이를 묻고 지냈습니다. 조카들이 재롱을 부리면 눈에 제 아이가 밟히는 듯 했죠. 동생들이 데려온 여자들도 하나같이 착하더군요. 제가 동생들의 어머니 역할까지 해줬다며 동생들 부부끼리 돈을 모아 제 명의로 가게를 하나 차려주었거든요. 다 늙은 나이에 작은 식당에서 사장님 소리도 듣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일하는 가게가 입소문을 탔고 맛집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했죠. 다른 날과 다를 바 없이 열심히 장사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청년이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라고요. 가게를 오픈하기도 전에 말이죠. 아직 문 열려면 기다리셔야 되는데 안쪽에서 기다리실래요? 라는 제 말에 아무 말 없이 저를 물끄러미 쳐다만 보다가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이상하다 하면서도 익숙한 얼굴에 고개만 갸웃거렸죠. 그로부터 며칠 후 그 청년은 또 저희 가게를 찾아왔더군요. 이번엔 마감 시간에 맞춰서 말이에요. 얼핏 술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청년은 대뜸 저에게 삿대질을 하며 왜 저를 버렸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영문을 모른 채 청년 너무 취한 것 같아요. 집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더니 왜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버리고 집 나갔냐고요. 이젠 제가 기억도 안 나요? 라고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 청년은 바로 25년 전에 헤어졌던 제 아들이었어요. TV를 보다가 우연히 제 가게가 소개되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옛날 사진에 나온 모습과 비슷하고 자기가 들었던 엄마 이름과 똑같아서 찾아온 거였다고 해요. 여기에 올 때까지만 해도 긴가민가 했는데 저번에 오픈하기 전 제 얼굴을 마주했을 때 이 사람이 친엄마구나 하는 촉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자기를 버리고 도망쳤던 거냐고 엉엉 우는데 저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진정하고 들어보니 남편은 아이를 입양 보내는 데에 실패했다고 해요. 제 아들은 눈칫밥을 먹으면서 자랐고 엄마를 찾는 아들에게는 남자에 미쳐서 널 버리고 집을 나갔다고 속였더군요. 어쩜 아빠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마 같을 수 있는지. 아들은 성인이 되고 나서 집을 나와 독립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커가면서 새엄마에게 구박이랑 구박은 다 받고 자랐고 아이 아빠도 사랑 한 톨 주지 않았더군요. 25년 만에 재회한 아들은 너무 낯설었지만 자세히 보면 어렸을 때 얼굴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극적인 재회를 하게 되었고 제 집으로 아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찾아 헤매고 다녔는지 아이 아빠와 제 사이에 일어났었던 가정 파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들에게 낱낱이 설명해 주었죠. 아이는 제가 버리지 않았던 사실을 알고는 이제 다 괜찮다며 절 꼭 안으며 눈물을 흘리더군요. 아기였을 시절에도 눈물이 많았는데 커서도 똑같구나 싶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 아침상을 차렸고 아들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고 무슨 음식을 싫어하는지 등등 아들에 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행복의 연속이었죠. 그렇게 몇 년을 같이 살았어요. 아들이 하루는 제게 아가씨 한 명을 소개시켜주며 결혼할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 품속에 돌아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마음 같아선 결혼을 반대하고 싶었어요. 좀 더 끼고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단 아들의 말에 결혼을 허락했죠. 아들의 상견례를 위해 저는 전 남편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아들은 자기 결혼 때문에 제게 몹쓸 짓을 하는 것 같다며 정말 미안해했죠. 상견례를 하기 하루 전날 전 남편을 먼저 만났어요. 아들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미리 입을 맞춰야 했기 때문이죠. 너무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런지 미움도 희석되었나 보더군요. 서로 늙어서 주름이 생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원망하는 마음도 안 들었습니다. 오랜만이란 말을 제외하곤 아들의 결혼 이야기뿐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아들의 결혼식 당일 혼주석에 앉아 있으니 정말 감회가 새롭더군요. 오만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 후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모시고 살고 싶다며
셋이서 함께 살고 있어요. 아들의 고집으로 봐서 처음엔 저도 괜찮다고 거절을 했는데 며느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전 남편은 종종 아들 안부에 관해 제게 전화가 와요. 아들은 모든 진실을 알고 난 뒤에 아이 아빠와 거의 연을 끊듯이 지내는 것 같습니다. 전 남편의 엿보니까 저는 아들 뜻을 존중하고 있어서 알려주고 있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며느리가 쌍둥이 손녀들을 낳아서 함께 아이를 봐주면서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습니다. 어째 손녀들이 우리 아들 어릴 적 모습이랑 어쩜 그리도 판박인지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네요. 저는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고 아이를 뺏겼고 힘들게 돈을 벌어야 되는 가정이 되었고 책임져야 할 동생도 둘이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나이도 참 많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전 제 팔자가 기구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불행할 수 있나 얼마나 우울함에 빠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동생들이 가게를 차려주지 않았다면, 제가 프로그램에 소개되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을 아직도 만나지 못하고 있었겠죠? 천류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단 말이 이럴 때 쓰나 봅니다. 하늘이 이어준 부모와 자식의 인연을 이렇게 증명하게 되니 참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오늘은 손녀들의 생일이에요. 며느리 먹일 소고기를 사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곤히 잠자고 있는 손녀들을 보니 문득 제가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듯해 이렇게 사연을 적어 보내봤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